안녕하세요. 네, 와운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국일제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일제재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자, 국일제재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지 쪽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죠? 국일제재는 각종 지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특수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탄소 종이를 개발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예전에 보면 주가가 1차 상승한 다음에 지금 2차 상승, 지금 3차 상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3차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일제재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8월 5일날 좀 많이 급등을 했죠. 6일날도 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상승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핀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핀은 이제 흑연이죠. 예, 흑연의 탄소들을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을 좀 만들어서요. 이렇게 이제 배열을 쌓습니다. 그래서 흑연의 한 층을 그라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께는 한 0.2mm 정도 되고요. 그래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핀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그래핀은 일단은 이제 구리보다도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 통하고요. 반도체에 우리가 이제 실리콘이죠. 실리콘보다도 100배 이상의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강철보다도 한 200배 정도 강해요. 그리고 열 전도성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보다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죠? 태양 전지, 컴퓨터나 전자종이 이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 그래핀의 기술에 의해서 향후에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0원대에서 지금 한 7배 정도 올라왔죠. 네, 올라왔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저께가 아니고 9월 5일날 특허 취득이라든가 뭐 이런 재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한 7,000원 정도 네, 이상권에 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네, 글로벌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2위가 SK 하이닉스고요. 3위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고요. 내년에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은 커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가 나눕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메모리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예요. 저장 장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SSD, 그 다음에 램,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 네, 이런 거를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네. 이쪽 기업들은 이제 미국 기업, 뭐 AM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바일 쪽에는 APU라고 합니다. APU. 자, APU라고 하는데 이제 어디서 만드냐? 삼성에서는 엑시노스 시리즈라고 해서 모바일 쪽에 이 CPU, 머리에 해당되는 그 CPU를 삼성이 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스냅드래곤 뭐 855 뭐 이런 게 이제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CPU, AP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 있죠. 네, 그래픽. 이것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 속해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 파일을 보게 되면
메모리 쪽은 이 반도체 전체 시장의 파이는 메모리 쪽은 30%, 네, 비메모리 쪽은 70%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1등, 2등은 SK 하이닉스, 그죠? 3등은 마이크론이에요. 미국 기업.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쪽의 성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성장성이 시장 규모도 2배, 앞으로 성장성이 커져요. 그 이유는 이제 5G 쪽, 인공지능, 이런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3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해서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인텔처럼 컴퓨터에 들어간 CPU를 만드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네, 뭐 어렵진 않아요.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는데 팹리스는 일단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설계. 유명한 회사는 ARM이라고 있습니다. 네, 손정희 펀드.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쪽에 투자를 했죠. 이 ARM의 설계가 이제 어디에도 들어간 하웨이의 기린 프로세스 이 설계의 특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이죠. 성장성이 엄청 크죠. 네, 설계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위탁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세계 1등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설계 쪽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입니다. 유일하진 않죠. 네, 유일하진 않지만 이제 반도체도 설계도 가능하고 위탁 판매도 가능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위탁 생산 판매 1위 업체예요. 네, 설계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네, 삼성이 투자를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해서 이 TSMC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 근데 TSMC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에 물량을 받아서 지금 CPU,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CPU를 만드냐? AMD입니다. AMD. 요즘에 AMD 라이젠 아시죠? 이쪽이 이제 인텔보다도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이제 8월 달에 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가 인텔이었는데 AMD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한 20%고 인텔이 한 8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AMD 쪽으로 위탁 판매 수주 물량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흥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TSMC 대만 업체예요. 이 업체를 누르고 1등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메모리 쪽 시장이 내년에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에 성장성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협력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오늘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건가? 저는 이제 47,000원대 단기 고점이다. 단기 고점으로 보이고요. 자, 47,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모두 조정이 들어오냐? 지수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47,000원까지, 47,200원까지는 보유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시고 삼성전자가 47,200원에 올라오면 지수도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자, 47,000원 정도 되면 매도. 이렇게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와운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